자, 앞 시간에는 그 스케치 선을 그리는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스케치 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그 구상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그 이루어지는 표현이 이 스케치도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 여러 번의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그 디자인의 그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그 최종적인 작품을 그 완성도 있게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그 요구되는 그 기초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 스케치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스케치도의 뜻을 보면은, 기계나 그 어떤 부품의 그 모양, 넘어갔네요. 다시 볼게요. 기계나 부품의 모양을 관찰하면서 그 모양을 그 용지에 그린 다음에 그 각 부분의 그 치수라든지 재질, 가공법,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이제 기입을 해서 완성한 도면이 스케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 스케치도의 그 예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그 모는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좀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그려나가고 최종적으로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지워내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 스케치도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뭐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은 이와 같은 스케치도를 완성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먼저 배운 그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아마 쉽게 이 스케치도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스케치도는 이제 제 삼각법 여러분 연습 많이 했었죠. 삼각법에 의한 투상도. 그래서 삼각법에 의해서 그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그 대상의 모양이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앞 시간에 공부했던 뭐 사투상도라든지 또는 뭐 축측 투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용을 해서 스케치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스케치도는 기본적으로 삼각법에 의해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스케치도의 용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그 스케치는 그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 표현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도는 현재 사용 중인 기기나 부품과 그 동일한 것을 만들 때 또는 그 파손된 부품을 바꿔야 할 때 또는 그 기계를 모형으로 한 그 계량 기계를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얻기 위해서 이런 스케치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물건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 이제 제작도인데 제일 첫 시간에 아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제작도도 결국은 이 스케치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도면을 그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나 또는 뭐 긴급하게 기계를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이 스케치도만으로도 그 제작도를 대신해서 이 스케치도를 만 보고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스케치도의 용도가 이제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그 용구가 좀 필요한데요. 뭐 기계나 그 부품의 모양, 종류, 크기에 따라서 그 적당한 이제 용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케치 용구를 보면은 그 도면을 그리는데 그 사용되는 요 작도 용구, 그 다음에 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략적인 어떤 그 치수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치수를 재는 측정 용구, 뭐 줄자라든지 또는 뭐 외경 캘리퍼스, 그 여기 있는 그 나사를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오므러졌다 벌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그 치수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공부했던 그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물건의 치수를 좀 재고 그 치수에 맞게 스케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측정 용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제품의 그 내부 구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볼 필요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필요한 뭐 망치라든지 또는 몽키 스패너 그 다음에 뭐 펜치 뭐 드라이버 뭐 이런 분해 용구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스케치 용구도 이와 같이 뭐 작도 측정 뭐 분해할 때 필요한 용구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치하는 그 방법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핸드법이에요. 프리핸드법. 그래서 용지에 자나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손으로 도형을 이제 직접 그리는 거죠. 직접 이제 그리고 척도는 스케치하는 그 기계나 그 부품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정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금 사진 찍고 있죠. 이 사진 촬영법인데 사진 촬영법은 그 부품이 너무 크거나 등치가 너무 크죠. 지금 부품이 너무 크거나 또는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촬영을 해서 사진에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거 이제 프린트법이라 그래요. 프린트법은 평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윤곽이 있는 그 부품의 면에다가 뭐 스탬프 잉크라든지 뭐 광명담 이렇게 이 끝에 이렇게 잉크를 묻혀 가지고 종이에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은 요 그 복잡하지만은 그 모양이 다 이제 그 찍혀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모양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이 이제 프린트법이에요. 프린트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본뜨기법인데 본뜨기법은 불규칙한 곡선이 있는 부품에 뭐 납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리선 등을 이제 윤곽을 따라서 이제 굽혀가지고 이 모양을 따라서 이제 그 구리선 같은 걸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잡아주고 그 윤곽 그 만들어진 윤곽을 이제 종이에 대고 이제 본떠서 이제 그리는 거죠. 또는 아니면은 이 부품이 작을 경우에는 이 부품을 뭐 직접 이렇게 용지에 대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용지에 대고 연필 등으로 이제 본뜨는 거죠. 이와 같이 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그 복잡도에 따라서 스케치하는 방법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하는 순서를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체의 형상이나 그 작동 등에 대한 개념을 우선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투상도는 그 삼각법 또는 일각법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삼각법을 일반적으로 쓴다 그랬죠. 정투상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할 것인지 그 입체도로 할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투상도를 선택을 하고 주 투상도를 이제 선정을 하고, 주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삼각법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면도를 어느 부분으로 할 것인지 그걸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물체의 특징이라든지 모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선택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도의 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중심선을 긋고, 그 다음에 물체의 그 중요한 윤곽선을 그리고, 각 투상도 사이의 간격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세 투상도를 이제 그리죠. 세 투상도는 정면도, 평면도, 뭐 우측면도, 삼각법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선으로 각 투상도의 윤곽을 이제 확실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도의 그 각 실선을 바르게 하면서 그 물체의 자세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 뭐 파선으로 숨은 선을 그어서 이제 투상도를 완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수 보조선, 치수선, 이제 화살표를 그려서 이제 치수도 기입을 해주고, 또 지시선을 이용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시사항도 이제 그려주고. 자,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지 일반적인 제도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표현을, 지시선이라든지 치수선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석이라든지 날짜, 뭐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치수가 빠진 곳이 없는지 또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수정 작업도 해야 되겠죠. 자, 스케치도 대단원 정리하기, 이거 뭐 자,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여러분들 그 온라인 사이트 그 문제은행에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약에 그 출석을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이 대단원 정리하기 형성평가 풀이를 해야만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문제은행으로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을 보면은 다음 그림은 이제 프리핸드로 스케치할 때 그 연필을 잡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가나 다의 그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보기는 안 주어졌지만은 문제은행에는 이제 보기가 있어요, 교과서나. 그래서 요 가는 뭐예요? 연필 잡는 위치. 연필 잡는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필 끝에서 30 내지 40mm 정도 그렇게 위치에서 잡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릴 때는 어느 정도 각도로 띄운다 그랬어요? 50에서 60도. 나번은 50에서 60도 정도 기울여서 직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를 그릴 때는 몇 도였어요? 30도. 30도 정도 기울여서 연필을 잡고 원호를 그린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은 프리핸드로 이제 직선을 그릴 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프리핸드로 직선을 그릴 때. 자, 지금 보면은 보기를 보면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맞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수직선은 아래에서 위로 윗방향으로 그린다? 이거 아니죠. 수직선은 위에서 아래로 그린다 그랬죠. 위쪽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빗금은 사선이죠. 사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리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거나 그렇게 그린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맞게 표현한 것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보기에는 프리핸드로 그 원호를 그리는 순서인데 그 순서가 맞는 대로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원호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수직선과 수평선 그린다 그랬죠. 수직선과 수평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의 시작점과 그 끝점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점을 연결해서 원호 이거 뭐 순서대로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어요. 1번.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문제는 요거 아까 그 스케치도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스케치도 그리는 방법. 자, 이런 그림과 같은 도면의 그 용도로 옳은 것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 요 그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표현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스케치도에 대한 설명이죠. 스케치도의 용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완성될 건축물의 설계도 이거 이제 스케치도의 용도는 아니죠. 그 다음에 물체의 정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품의 단면 모양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은 뭐 스케치도의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번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케치도에 대한 그 올바른 설명이죠. 그리고 지금 요거 스케치도의 그 용도를 지금 찾아내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5번을 보면은 그 다음의 스케치 용구 중에서 그 사용 용도가 다른 것을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자, 렌치, 뭐 플라이어, 해머, 그 다음에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은 그 부품을 분해하기 위한 그 분해 용구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4번의 내경 캘리퍼스는 이제 측정 용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을 보면은 다음은 그 스케치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용구이다. 그림은 그랬는데 이 그림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물체의 치수를 재는 측정 용구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측정 용구 어떤 게 있어요? 뭐 디귿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뭐 강철자, 요 세 개가 이제 측정 용구가 되는 거죠. 자, 7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스케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요거 스케치 방법 중에서 요거 본뜨기 방법이에요. 본뜨기 방법. 본뜨기 방법은 여기 보기에서 보면은 니은에 그 용지 위에다가 부품을 올려놓고 본을 뜨거나 부품의 윤곽에 따라 납선으로 본을 뜨고 이를 용지에 옮기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 본뜨기 방법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니은이 맞고요. 니은이 맞고 기역의 부품이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요거는 사진 촬영법이 있었죠. 사진 촬영법이고 그 다음에 그 리을에 보면은 뭐 광명단이라든지 스탬프 잉크를 칠해서 뭐 용지에 찍어서 이거 이제 프린트법이라 그랬어요. 프린트법.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또 불규칙한 곡선 부분이 있는 이 부품의 스케치에 이용되는 것도 역시 요 본뜨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보기에서 니은과 요 미음이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요 뒤에도 몇 문제가 더 형성평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 은행을 같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